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야말로 집행의 홍길동이라고 할 만한 신출 규모란 채권자의 행태입니다. 다만 이제 법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 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안인지 한번 간략하게 제가 압류 추신금 반환 최고서를 이제 등기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회사에. 회사가 이제 월요일쯤에 받겠죠.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 이후에 과연 돌려줄지 안 내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쭉 읽어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발신인, 채무자의 대리인입니다. 제가. 채무자의 대리인입니다. 57년생 채무자분인데 면책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그때 이제 관제인이었더라고요. 대리인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이제 유동화 전문 회사입니다. 이제 부실 채권을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회사죠. 안녕하세요. 귀사의 이익번창을 기원합니다. 유동화 전문 회사의 이익전창을 기원합니다. 발신인은 귀사의 채무자 누구누구의 법률대리인 변호사입니다. 귀사는 2022년 10월 28일경 채무자가 제기하여 폐지했던, 그러니까 채무자가 2012년도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무산이 됐어요. 내다가 말았죠. 아니면 이제 인가가 안 됐죠. 그래서 결국 폐지가 됐습니다. 그 폐지된 개인 회생 채권자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죠. 집행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자표를 근거로 10월 달에 채무자의 그 국민은행 등 4곳의 예금 계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타채 메토를 인용하여 2022년 11월 11일 국민은행 귀사에게 약 1,105만원의 은행 예금을 추신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채무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이제 저를 찾아왔죠. 11월 4일날. 이거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일단 압류 추심을 이제 면책을 받았으니까 집행해제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제 인용을 안 해주고 대기하고 있던 중에 이미 돈은 빠져나간 거죠. 그런데 채무자는 개인회생이 폐지된 후인 4년 후에 2016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면책을 받았습니다. 바로 확정됐어요. 그때. 그 다음에 이 채권자, 이 유동화 전문회사도 그 채권자 목록 등본을 보고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을 보니까 채권자 목록에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 목록 등본은 5년 지나면 폐기되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면책결정문하고 확정증명원에 채권자 3번으로 이 유동화 전문회사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면책 받았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건 검색을 해보면 파산 선고 사실이 통보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7월 26일 날 면책이 됐죠. 2달 후에. 따라서 귀사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면책 결정된 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압류 집행으로 무효이므로 압류 추신금을 면책의 효력이 뭡니까? 소재기 권능과 집행 권능이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무정자입니다. 무정자. 무능력이죠. 능력이 없어요. 임신불능이죠. 말하자면 정자로 얘기하면 무정자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인데 압류 추신금을 채무자에게 반환해 줘야 되겠죠. 무효이니까. 그래서 만약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귀사는 파산 면책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기존에 폐지된 개인회생자 채권자표를 토대로 법원을 속인 거죠. 법원을, 사법보좌관을 속이고 집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압류 추신 결정문을 획득하고 이를 국민은행 등에 이제 송달받게 해서 추신금 1,105만원을 편취한 범죄 행위로 전형적인 형법 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기망행위가 있고 기망행위에 기한 착오에 빠진 법원으로부터 처분행위가 있죠. 돈을 내주죠. 은행도. 그래서 이게 옛날 기착처제손 해갖고 이 전형적인 인과관계가 이루어지죠.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다음에 손해가 있죠. 채무자가. 이게 전형적인 사기 행위의 인과관계 구조입니다. 형법 347조.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회생법을 뒤져보면 660조 3항에 개인회생, 파산 면책, 여기 이제 566조만 있습니다. 일반 회생, 개인 회생, 개인 파산. 3개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 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지금 이 사건은 강제 집행이죠. 압류 추심이니까. 추심 행위를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거를 지금 어디에다 신고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때 어떤 변호사 커뮤니티에서 법원에 어디다 신고해라 그러면 이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검찰로 통보돼서. 아무튼 뭐 금감원이나 뭐 하여튼 법원이든 어디든 뭐 경찰이든 하여튼 신고를 해야 되겠죠. 행정관청이든. 그래서 아마 대부업체를 유동화 전문회사를 관할하는 곳이니까 아마 금융감독원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2016년경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이후에 착실하게 생활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제 모은 돈으로 자신이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하려고 그랬답니다. 귀사의 압류 추심 조치로 날벼락을 맞은 듯 충격으로 심한 정신적 공황에서 멘붕에 빠졌어요. 이분 진짜. 왜? 2016년 자기는 면책 결정을 받아갖고 다 된 줄 알았는데 이분이 이제 실수가 그때 압류 추심을 안 풀어놓은 거예요. 바로 해야 써야 되는데. 4년 만에, 6년 만에 찾아온 거죠. 제가 지금 연속으로, 3개 연속으로 압류 추심을 최근에 면책받은 분들 도와주고 있는데, 뭐, 짧게는 10만원, 많게는 뭐, 150만원 범위 내에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다 뭐냐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 이게 압류할 때에, 가압류할 때, 혹은 압류할 때의 채권자하고 파산 면책 채권자하고 한두 명 차이가 나요. 채권 양도를 받아서. 그거는 이제 도일성을 소명하라고 사법보호자관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압류 추심 해제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럼 다시 또 그 은행 채권 양수 회사에 찾아가서 채권 양도 계약서나 양도 통지서를 또 받아서 다시 또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분도 2016년도에 7월 20일 면책 받았으니까 그때 은행 4개가 압류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압류된지를 모르고 이분은 그냥 취소를 그때 압류 해제를 신청을 해놨으면 깔끔하게 통장도 사용했는데 그걸 모르고 뭐 당연히 취소가 된 당연히 풀린 줄 알았나 봅니다. 근데 그런 게 없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돈을 벌어서 국민은행에 돈을 쑥쑥 넣으니까 이걸 이제 채권자 회사가 면책받는 걸 알았죠. 근데 옛날 개인회생 채권자표에 의해서 덮친 거죠. 좀 과연 진짜 뭐 실수일 수도 있죠. 개인회생 담당 부서하고 개인 파산 담당 부서가 다르면은 근데 결국 다 같은 사람인데 다를 수가 없죠. 개인회생이 들어간 걸 그대로 해서 개인 파산에 넣은 건데 채권액도 비슷합니다. 1억 2천이가 그랬어요. 파산 그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1억 2천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추심한 금액은 1억 1천 얼마더라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채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쪼록 신속히 추심금을 반환해 주시고 압류 추심 명령을 취소, 집행해제한다면 귀사를 상대로 한 민사 및 형사소송, 과태료 고발 등 재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예정이니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안 되면 소송해서 다퉈야죠. 반환, 부당이득. 1,105만 원으로 소액 사건이지만 어이구 이분은 1,105만 원 요즘 같은 시대에 몰라 그래봐요. 얼마나 세가 빠지게 일해야 됩니까? 그렇죠? 배달을 몇 개 해야 되고 저 노가다를 몇 탕을 띄워야 돼요. 뭐 쓰기는 쉬워도 벌라 그러면 세가 빠지죠. 1,100만 원. 뭐 변호사 보수료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100만 원 나올래나? 소송 비용 검색해보면 한 120, 30 나올 거예요. 아무튼 이런 참 날벼락이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이분은 참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결국은 압류 추심, 면책을 받고서 압류 추심된 흔히 말하는 가압류나 압류 추심된 예금 계좌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고 자기는 된지 알고 그냥 쑥 사용하다가 너무 태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계속 방송으로 떠드는 겁니다. 압류 추심, 예금, 파산 선고 이후에 예금 압류 찾는 법. 그게 거의 2죠, 2. 이 카페에. 파산관제라고 사실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데 그런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죠. 1년에 파산 면책 받는 분들이 5만 명이에요. 5만 명. 한 4, 5만 명 됩니다. 그런 사건이 그 중에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3만 명 이상은 아마 압류돼 있을 겁니다. 단돈 100만 원만 있어봐요. 3만 곱하기 100만 원 해봐요. 얼마입니까? 몇백억이죠, 그렇죠? 그 돈이 예. 아무튼 이런 케이스니까 하여튼 깔끔하게 압류 추심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셨죠? 예, 하여튼 이런 케이스니까 이분도 사실 뭐 지금 답답하죠. 그래서 호소하는데
뭐 저도 법률가지만 어떡하겠어요. 그쵸? 일단 내용 증명 보내놓고, 아니, 등기를 보내놓고,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요 전화번호 썼죠.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에. 아무쪼록 잘 마무리되길 좋네요.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또 소송하려면 변호사 비용도 1, 200 들어가죠 또. 없는 돈에 그쵸? 1100에 또 참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걸 잘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